기어 다니던 게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30명이 전부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했다고? 볼이 불타올랐습니다. 5년을 버텼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람 밑에서 대표님, 저 계약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제가 밤새워 따낸 계약이었습니다. 꺼져!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한강그룹 회장의 아들 윤재현 씨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4년을 사귀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허락이 떨어지기까지 허락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였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객 500명 앞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차명숙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됐으니 좋겠네. 피로 연장에서 친척 어른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기만 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안 계셨어요. 재현 씨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너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대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대체 뭘 믿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거니?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분가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본가에는 얼씬도 하지 마. 명절에도 오지 마. 재현이는 내가 따로 챙길 테니까. 너는 내 갈 길 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울긴 왜 울어. 시집 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가셨습니다. 재현 씨한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분가하래요. 재현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4년을 사귀고 2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 씨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본가에서요. 시어머니가 제 방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제 짐은 이미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윤태호 회장님. 그분은 저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무뚝뚝한 분이셨거든요. 결혼식 때도 제게 인사만 받으시고 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멈췄습니다. 힘들면 연락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본가를. 그게 8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힘들었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재현 씨는 해외로 발령이 났습니다. 미국 지사였어요.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거든요. 내가 왜 따라가? 거기서 뭘 할 건데? 재현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이었어요. 생활비라고. 한 달에 2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경영학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 자격증도 있었어요.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몇 군데 떨어지고 몇 군데 붙었습니다. 청운물산에 입사한 건 분가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영업팀 대리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 그게 중요했습니다. 재현 씨한테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어요. 목소리를 듣는 건 2달에 한 번. 얼굴을 본 건 1년에 한두 번.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어요. 너 혹시 아직 우리 집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 조용히 살아. 내가 뭔지 알잖아.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업팀 과장이 됐습니다. 청운물산에서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한테는 어떤 날은 밤에 원룸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안 보이는 서울 하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뭘 위해 버티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큰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강그룹 납품건. 제가 담당을 맡았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청운물산 같은 중소기업에 한강그룹이 직접 발주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건설. 저는 6개월을 매달렸습니다. PT를 12번 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만들고 주말마다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20억짜리 납품 계약. 청운물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을 버틴 보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저를 지옥으로 끌어내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운물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80명. 연 매출 500억 정도.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대표는 정미라.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남편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뒤로 혼자 운영해 왔다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접 때 정미라 대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입사 첫 달이었습니다. 영업팀 회의 시간. 저는 신입이라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미라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회의 자료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걸 자료라고 만들어? 선배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시 하겠습니다. 정미라 대표는 그 자료를 선배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네가 뭘 다시 해? 애초에 머리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실적을 냈으니까요. 매달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3년 차에 대리가 됐습니다. 5년 차에 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한서진. 어느 날 정미라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한복판에서 네, 대표님. 이번 달 실적이 이거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올린 실적 보고서였어요. 목표치의 130%를 달성했습니다. 목표치 넘겼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라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넘긴 게 자랑이야? 네 월급값도 못하면서. 서류가 제 얼굴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종이에 베일 뻔했어요.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꺼져.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정미라 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진태, 청운물산 상무, 정미라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 기름진 얼굴에 항상 능글맞은 웃음을 달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과장, 이번 프로젝트 잘 됐네. 어느 날 오진태 상무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3개월간 매달린 프로젝트가 성사된 직후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오진태 상무가 허리를 숙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내 이름 넣어. 내가 감수한 거로.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상무님, 이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근데 대표님한테 보고할 때 내 이름 있어야 안전하잖아. 한 과장 실적은 따로 챙겨줄게. 응? 그 웃음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오진태 상무에게 찍히면 끝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실적은 하나둘 오진태 상무의 것이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일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큰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강건설, 한강그룹 자회사, 120억 규모의 건축 자재 납품건이었습니다. 청운물산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이걸 따내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미라 대표가 전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따는 팀한테 특별 보너스 준다. 누가 맡을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강그룹. 재벌이었으니까요. 중소기업이 뚫기엔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미라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한강그룹을 뚫어? 오진태 상무가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대표님, 한 과장 의욕은 좋은데요. 현실 감각이 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정미라 대표가 한참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손을 저었어요. 좋아. 해봐. 대신 못하면 내 책임이야. 알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해내겠다고. 5년간 쌓인 것들을 이번 한 번으로 증명하겠다고. 6개월이었습니다. 한강건설 담당자를 만나기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첫 미팅에서 퇴짜 맞았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2번의 PT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만들고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주말은 사라졌어요.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5분만,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백 번. 하지만 포기하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건설입니다. 청운물산 한서진 과장님 되시죠? 납품 계약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 청운물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120억. 제가 해냈습니다. 정미라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는 믿지 않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야? 한강건설이 우리를? 네, 대표님. 내일 최종 계약서 서명 일정 잡혔습니다. 정미라 대표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쾌한 것 같은. 그래. 수고했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을 버틴 보람이 있다고. 내일이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이 성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정미라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드디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함정이라는 걸. 내일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이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강건설 계약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한 과장이 진짜 따냈대? 120억이라며? 대박이다, 진짜.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청운물산 전 직원 80명 중 30명이 모였어요. 각 팀 팀장급 이상. 정미라 대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진태 상무가 그 옆에.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미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한 과장, 나와서 발표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 순간을 위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팀 한서진 과장입니다. PPT 첫 장이 떴습니다. 한강건설 납품계약 체결 보고라는 제목. 6개월간의 영업 끝에 한강건설과 120억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20억. 청운물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 납품 일정, 예상 수익률. 6개월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게 몇 명이서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그런데 정미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칭찬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과장, 네, 대표님. 120억 계약.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정미라 대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까지 1미터 거리.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네. 한강건설 인맥은 누가 뚫어줬는데? 계약서 검토는 누가 했는데? 네 혼자 한 것처럼 발표하면 어떡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건 다 제가 한 거였습니다. 6개월간 혼자. 대표님, 그건 됐어. 정미라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어요. 오상무, 오진태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을 달고 네, 대표님. 이 계약 네가 감수한 거 맞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진태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한강건설 초기 컨택부터 제가 관리했습니다. 한 과장은 실무 지원을 맡았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오진태 상무는 이 프로젝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미팅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6개월간 제가 혼자 했습니다. 전부. 상무님, 그건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정미라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기어다니던 게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말, 기어다니던 게 5년이었습니다. 5년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니, 듣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뭔지, 이 회사에서 제 위치가 뭔지, 대표님, 저는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뺨이 터졌습니다. 정미라 대표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회의실 한복판에서 30명이 보는 앞에서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볼이 불타올랐습니다. 눈앞에 별이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했다고? 정미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인지 질투인지 그때는 분간이 안 됐습니다. 대표님, 저 계약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오진태 상무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 비열한 입꼬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짜여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발표를 시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실적을 빼앗는 것.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꺼져. 정미라 대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부터 얼굴 보기 싫어. 사직서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을 버텼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 끝이 이거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뒷문 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5cm 정도. 아까는 닫혀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고급 구두, 차콜 그레이 정장 바지. 정미라 대표나 오진태 상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의 품질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히 누구였을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꺼지라고 했잖아. 정미라 대표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30개의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간 버텼습니다. 뺨을 맞아도 서류를 얼굴에 맞아도 실적을 빼앗겨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30분, 아니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한 과장님, 짐 정리하시고 오늘 중으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5년치 짐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웃기더라고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현 씨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남편. 1년 만에.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밤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회의실 뒷문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연결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사람 목소리가. 그런데 긴급 뉴스입니다. 중견 건설 자재 업체 청운물산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청운물산은 최근 수년간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청운물산, 제가 5년간 다녔던 회사, 세무조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해고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또한 청운물산의 주요 거래처들이 연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청운물산의 경영 위기설이. 거래처 계약 해지?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해고됐지만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한강건설에서 계약 파기 통보 왔대. 삼성물류도 끊겼대. 연쇄 반응이야. 다 끊기고 있어. 대표님 지금 난리 났어. 한강건설. 제가 6개월간 매달려서 따낸 계약. 그게 파기됐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야, 한강그룹에서 인수 검토 중이래. 뭐? 한강그룹이 우리 회사를? 대표님 지금 회장실에서 전화 받고 있대. 소리 지르는 거 들림. 한강그룹.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그룹. 시아버지 회사.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8년간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본가에서 쫓겨날 때 힘들면 연락해라고 하셨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우연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그 시각, 청운물산 대표실. 정미라 대표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강건설이 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해?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운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이유가 뭐야, 이유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라 대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진태 상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또 뭐가? 삼정물류, 한빛화학, 세봄건설. 전부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 뭐? 그리고 오진태 상무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뭐야, 말해. 한강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인수 검토 중이라고. 정미라 대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한강그룹이 왜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가? 인수 검토 지시가 회장님 직속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미라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윤태호 회장이?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라 대표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강그룹하고 우리 회사 접점이 뭐가 있어? 한강건설 나쁜 것 말고. 오진태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빼고는 아무것도. 정미라 대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강건설 나쁜 건 그거 담당이 누구였지? 한서진 과장이었습니다. 그년? 네. 며칠 전에 해고했잖습니까? 정미라 대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년이 뭐라고. 한강그룹 회장하고 그년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긴 하죠. 둘 다 몰랐습니다. 한서진이 누구인지, 한강그룹 회장 윤태호의 며느리라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한강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윤태호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청운물산 관련 자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청운물산 세무조사 착수됐습니다. 거래처 상황은? 지시하신 대로 한강그룹 계열사 전체에서 거래 중단 통보했습니다. 연쇄 반응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이탈 중입니다. 인수팀은 내일 청운물산에 첫 방문 예정입니다. 좋아. 윤태호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미라, 오진태, 청운물산 경영진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윤태호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강건설 협력업체 점검차 청운물산을 방문했었어요. 120억 계약을 따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서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서진이를. 8년 만이었습니다. 며느리. 8년 전 본가에서 짐을 싸서 나가던 그 아이. 그때 힘들면 연락해라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아내 때문에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할까봐.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 아이가 뺨을 맞는 걸 30명이 보는 앞에서 기어다니던 게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내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윤태호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인수 일정 앞당겨. 내일 모레 최종 계약. 네, 그렇게 빠르게요? 그리고 재현이한테 연락해. 내일 당장 귀국하라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태호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진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8년이나 혼자 버티게 해서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운물산 인수 계획서.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그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원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청운물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몰랐습니다. 설마 저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재벌 그룹이 움직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걸,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력서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속보가 떴습니다. 한강그룹, 중견기업 청운물산 정격 인수, 업계 충격.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강그룹 윤태호 회장이 직접 인수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운물산 정미라 대표는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그룹, 시아버지 회사, 인수, 청운물산을.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또한 청운물산 오진태 상무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진태 상무, 그 비열한 웃음을 달고 다니던 사람. 체포? 화면에 오진태 상무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오 상무님,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한서진 과장 실적 가로채기 의혹도 있는데요. 한서진.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TV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8년 만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회사로 와. 청운물산으로. 네. 내가 보낸 차가 10분 뒤에 도착한다.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시아버지, 8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분, 왜 갑자기, 왜 청운물산으로 오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서둘러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10분 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원룸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한서진 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분 뒤 청운물산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한서진 과장. 해고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왔어? 몰라. 한강그룹 회장님 며느리래. 며느리. 그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지?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편 안 들어주던.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경애, 놀라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진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강그룹 직원인 것 같았어요. 정장 가슴에 한강그룹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어요. 전에는 가본 적 없는 층이었습니다. 대표실이 있는 층,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복도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과 한강그룹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청운물산 직원들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윤태호 회장. 8년 만이었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뒤돌아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8년 전 그대로.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강그룹 직원이 밖에서 문을 닫은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하얘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무뚝뚝하고 깊고 읽을 수 없는. 앉아. 시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운물산을 왜 인수하신 거예요? 저 때문인가요? 설마 저 때문은 아니겠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맞은 거.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봤다고? 뭘? 그날 회의실에서 30명 앞에서 뺨 맞는 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어다니던 게 감히. 그 말도 들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뒷문에 서 있던 사람. 그게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그건 5년이었다고 들었다.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5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다고. 밤새워 일하고 실적 빼앗기고 서류 맞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은 건 힘들면 연락하라고 했잖아. 8년 전에. 아버님, 왜 혼자 버텼어?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요?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쫓겨난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해요.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나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8년간 참았던 것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뒤 저는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현한테, 네 뺨을 때린 전현한테, 아버님 됐어요. 이 정도면 안 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없다. 내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어요. 재현이, 재현 씨,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맞는 걸 봤다. 넌 그동안 뭘 하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재현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내일 당장 들어와. 내 아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알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내일 전 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받을 거다. 정미라한테. 아버님, 그리고 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 내 거다. 숨이 멎었습니다. 네, 청운물산. 내가 인수했으니까 내 거지. 근데 난 이딴 회사 필요 없어. 시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네가 가져. 네가 5년간 일한 회사잖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마무리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청운물산 본사 강당.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80명 전원. 아침 9시. 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아니, 대충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았어요.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갑자기 왜 다 모으는 거야? 한강그룹에서 뭔가 발표한대. 정 대표님은 어디 있어? 몰라. 아까부터 안 보여.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회사가 뒤집혔으니까. 그때였습니다.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윤태호 회장, 차콜 그레이 3피스 정장, 은회색 머리, 꼿꼿한 자세. 그분이 들어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한강그룹 윤태호 회장님이십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앉아도 좋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책임? 누구한테? 그때 강당 옆문이 열렸습니다. 정미라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끌려 들어왔습니다. 한강그룹 보안팀 직원 2명이 정미라 대표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미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들아. 보안팀 직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라 대표를 단상 앞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80명의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미라 대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정미라 씨, 회장님, 이게 무슨 일주일 전 이 회사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 정미라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30명 앞에서 직원 한 명을 뺨을 때렸지.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기어다니던 게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그렇게 말했지. 정미라 대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냥?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그 직원이 누군지 아나? 정미라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강당 뒷문을 봤습니다. 들어와. 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8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시아버지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서진. 이 회사에서 5년간 일한 사람이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한강그룹 회장의 며느리?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라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라고요? 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 시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얼굴에 맞고 실적을 빼앗기고 그리고 30명 앞에서 뺨을 맞았다.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인 줄 몰랐다고요. 정미라 대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몰랐으면 됐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됐나? 사람한테 그래도 됐냐고. 정미라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어. 정미라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릎 꿇고 사과해. 내 며느리한테. 회장님. 그건 안 하겠으면 말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청운물산 정미라. 횡령, 배임, 직원 폭행. 고발 준비 다 됐지? 네, 회장님. 검찰 고발장 제출 완료됐습니다. 정미라 대표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잠깐요. 회장님. 사과하면 고발 취하 검토해주지.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한다. 선택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정미라 대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강당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8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미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진 씨. 아니,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간 저 사람 밑에서 버텼습니다. 서류를 맞고 욕을 먹고 실적을 빼앗기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미라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사모님,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밑에서 고생한 모든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저 말고도 많잖아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그때였습니다. 강당 뒷문이 또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명숙 여사, 8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재현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까지. 그리고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라는 말.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8년간 너를 내쫓고 무시하고 혼자 버티게 했다.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건 재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재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8년간 내 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 아이를 8년간 혼자 두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재현 씨를 봤습니다.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현 씨도. 늦었지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알겠나? 네, 아버지. 재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간 혼자였습니다. 그게 오늘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로 청운물산은 한강그룹 계열사로 편입된다. 새 대표이사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한서진이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8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청운물산은 해체됐습니다. 한강그룹에 인수된 후 알짜 사업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됐어요. 직원들 중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한강그룹 계열사로 옮겨졌습니다. 정미라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배임, 직원 폭행,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울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타는 정미라의 모습. 1년 전 저를 기어다니던 것이라고 불렀던 사람. 30명 앞에서 제 뺨을 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오진태도 구속됐습니다. 횡령 혐의. 수억 원을 빼돌린 게 드러났어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을 달고 다니던 사람. 제 실적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던 사람. 이제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강그룹 본사 32층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그룹 계열사 이사입니다. 1년 전 시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청운물산이 아니라 한강그룹 본사로, 제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라서 특혜받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1년간 증명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밤새워 일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어머님. 시간 됩니다. 그래. 오늘 삼계탕 끓여놨어. 재현이도 오고, 아버님도 오시고, 다 같이 먹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전화를 하셨습니다. 밥 먹었냐? 피곤하지 않냐? 주말에 얼굴 보자. 그런 말들.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겠니? 그렇게 말하던 분이 지금은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아니, 원래 그랬던 걸 이제야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며느리 집안이 한미해서 걱정됐던 거, 아들이 고생할까봐 불안했던 거, 변명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현 씨도 변했습니다. 1년 전 그날 강당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뒤로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했어요. 제 곁에 있겠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간 무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달라졌어요. 진짜로. 매일 아침같이 출근했습니다. 매일 저녁같이 퇴근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8년간. 재현 씨가 어느 날 밤에 그랬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저는 대답 대신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푹 꺼졌던 볼이 차올랐어요. 눈 밑 다크서클도 사라졌습니다.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방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앉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자. 시아버지가 찻잔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1년 됐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어때? 힘들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 근데 버티고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처음이었어요. 네, 아버님.
고생 많았다.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9년이야. 결혼하고 9년. 그동안 혼자 버텼잖아. 시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버님, 그런 말씀.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내 눈치 보느라, 아들 편 들어주느라. 며느리는 내버려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짜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 깊은 눈.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찻잔을 다시 드셨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8년이었습니다. 아니, 9년. 결혼하고 9년간 혼자였습니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맞고 빼앗기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저녁 먹으러. 다들 기다린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앞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제가 나란히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수백 번, 죽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네, 아버님. 잘했어. 그 두 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